대서양 동맹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는 8개 국가를 상대로 관세 카드까지 동원하며 강도 높게 압박하자 반격해야 한다는 유럽 내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그린란드의 병합 반대하는 8개 국가 최대 25%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능한 얘기입니까? 지금 뭐 흔들리는 대서양 동맹이 아니라 네. 지금 깨지고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선을 넘어도 훨씬 넘는, 그러니까 그린란드 병합을 얘기하니, 네. 그리고 군사적 침공 가능성도 열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차원으로 대량은 아니지만 8개 국가가 공동 방어 의지로, 덴마크는 선 교전 후 보고 명령을 내린 상태예요, 이미. 그런 상태에서 병력을 파병을 하니까 네. 이제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거든요. 일단 10% 이후부터는, 네. 6월부터는 25%.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게, 그러면 그 관세에 유럽이 지금 무릎을 꿇을 거다. 그럼 나토는 깨지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유럽 전체가 지금 패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럽도 이걸 그냥 뭐 대화를 통한다? 지금 그런 달라는 거거든요. 줄 수 없는 걸.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부과할 거다. 그리고 아마 다음 단계도 넘어갈 거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쓰고 있는, 나는 관세안 그랬지만 그 관세에 대한 판결이 조만간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거 모르죠. 그러나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밀어붙일 거다. 그리고 지금 퇴로가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 너무나 말을 많이 벌려놨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한 대로 관세를 부과해 나가겠죠. 여당인 공화당 내부에서 약간 주저하는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래도 가능한 겁니까? 지금 여당뿐만이 아니고요. 그린란드 병합을 찬성하는 미국민들이 한 15%밖에 안 돼요. 군사적 침공은 지지율이 4%에 불과하거든요. 아예 없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공화당을 장악을 하고 있으니, 트럼프의 공화당이 됐으니 강제로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린란드 병합은 선을 넘어도 넘은 거니까 이제 안에서도 이제 반발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저기 동조했다가는 나중에 지금 그 당선될 가능성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이 얘기가 좀 관심이 있어요. 왜냐, 이 논리를 세운 건데 그린란드를 약한 유럽이 지키고 있으면 러시아가 침공하면 힘없이 무너질 거 아니냐. 그래서 미국이 좀 지켜줘야 된다라는 논리를 핀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센트 그 양반도 참 생긴 멀쩡하게 생겼는데 말하는 건 앞뒤가 안 맞죠. 왜냐, 그린란드에 지금 미군 기지가 있는데요. 네. 지금 미국이 지키고 있어요. P2P 기지라고 우주 기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자기들이 지키는데 유럽이 지킨다? 그거 틀린 말이죠. 아하. 그럼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그린란드를 러시아, 중국에 뺏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번에 8국가 파병한 건 지금 거기에 지금 상주군이 없거든요. 네. 근데 미군은 상주하고 있거든요. 냉전기에는 한 6천 명 정도가 상주하고 있었어요. 10명 중에 1명이 미군이었거든요. 그린란드 주민이. 그런데 그걸 뺏긴다고 말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고 치면 이걸 막는 어른들의 축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통 공화당원들이죠. 근데 일기 때 마음대로 하려다가 자꾸 막히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를 구성할 때는 오로지 예스맨만 불렀거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면은 아무도 지금 제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국민을 총으로 쏜 인민 단속국이 쏴도 테러리스트로 몰아붙이거나 네. 좌파로 몰아붙이거나, 그다음에 그린란드 저희 안 되는 알거든요. 아는데도 베센트 장관은 지금 앵무새처럼 트럼프 대통령 말을 지금 되뇌이는 거죠. 지금 말 틀렸다니까요.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데 누가 와서 러시아, 중국이 뺏어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이제 SNS에서 자주 활용을 하는데 이번에 또 그림을 사진 하나 올렸습니다. 이 흑백 사진 하나 올렸는데 화면으로도 나올까요? 아마 이 집무실 책상 위에 이렇게 손을 딱 올려놓은 저 모습인데, 그리고 나서 밑에는 이제 관세왕, 또 미스터 관세라는 문구까지 함께 왔는데, 결과적으로 모든 거의 무기는 돈, 관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미국이 전 세계 GDP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거래를 못하면
사실상 정상적인 세계 정상의 규모의 기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세를 매기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일에 관세가 네. 전가에 보도했다면 아무나 다 쓰죠. 그러나 저렇게까지 관세를 무작위로 저렇게 남발한 사례는 전례를 찾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저 모습 자체가 사실은 일종의 경제적인 트럼피즘의 광기죠. 왜냐하면 관세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거거든요. 경제도 관세, 안보도 관세, 그다음에 이웃을 겁박할 때도 관세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세 당장 대법원 판결이 내일 모레거든요. 네. 지금도 그게 위법일 그 가능성도 있고 물론 이제 대법원 자체가 보수가 6대3으로 우위니까 가능성을 점치기는 어렵지만 네. 그러나 이 구도별로 예심에서는 보수 대법관들도 사실 반발의 기류가 강했어요. 예. 위법성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그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나서 지금 관세를 지금 마치 전가의 보로처럼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고 봐야 되죠. 이제 유럽도 가만히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보복카드 꺼내겠다. 930억 유로, 약 159조 원 정도 되는 규모의 관세 폭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유럽연합이라는 것이 연합이다 보니까 이 긴급 정상회의를 해도 이게 답이 나오냐 이런 걱정은 좀 있습니다. 22일 날 긴급 정상회의가 예정이 돼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8개국이 관세 10% 받았거든요. 네. 6월이면 25% 올라가거든요. 그럼 나토가 32개국이거든요. 그러면 나토가 합의를 하든 안 하든 8개국은 관세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럼 그 8개국이 예를 들어서 병력을 파병했는데 그린란드에 트럼프가 무서워서 잘못했어. 내가 안 할게. 10% 빼줘. 이러면 그 내부 국내 정치는 무너지죠. 그렇죠. 집권층은. 그러니까 8개국 이미 칼을 빼들었기 때문에 네. 유럽 전체는 몰라도 8개국은 대응을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유럽 전체도 이 공동 대응에 대해서 만일에 균열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나토는 이렇게 깨지는 수순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헝가리라든지 아니면 슬로바키아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친 푸틴 혹은 오르반은 이제 친 트럼프 갈라지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번 처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선을 넘은 거기 때문에 나토도 방관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보면 유럽이 이제 나토 체제를 갖고 있잖아요. 이제 방위 체제가 따로 없으니까 같이 함께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번에 얼마 전에 이제 뭐 방위비 올려, 국방비 올려 하니까 또 따라가고 관세 협상에 따라오고 이런 부분을 계속 보여줬단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동안의 유화책을 따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경하게 바꿀 수 있느냐 기조를? 왜냐하면 이거는 나토의 정체성. 그다음에 그린란드, 덴마크의 어떤 그 정체성, 그다음에 8개국이 연루가 됐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만일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무릎을 꿇어버리면은 그 나라들은 사실은 국가적 자존심은 물론이거니와 체면 실리 아무것도 못 챙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장기적으로 보면 이미 나토는 깨지고 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비를 3.5% 플러스 1.5% 5% 올리려고 할 때도 왜 받아들였냐면 나토의 규책 사유가 있거든요. 원래 나토 헌장이 2% 합의에 따라서 2%까지 방위비를 지출하게 돼 있었는데 대부분의 국가가 1%만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군사력도 형편없었고 예를 들면 어느 정도였냐면 MBT 주력 탱크가 우리가 한 2,200~300대 되거든요. 3세대 이상만 한 1,700, 800대 돼요. 네. 근데 유럽의 빅4,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의 네 나라 합쳐봤자 주력 탱크가 1,000대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3.5% 올려 했을 때 그게 고깝긴 했지만 이미 러시아에 의해서 안보 불안이 커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방비를 증액하기로 동의한 거예요, 사실은. 강제인 것 같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지금 뭐 우리가 안 지켜주면 나토는 스스로 못 지킬 거야? 아니에요. 만약에 3.5%를 계속 쓰게 되면 미군 필요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왜냐? 프랑스 핵이 있고 영국도 핵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각국이 3.5%를 쓰게 되면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현저하게 줄이거든요. 그러면 미국은 유럽에 대한 방위비를 줄일 수 있겠지만 네. 그렇게 되면 유럽이 점점 미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거든요. 영향력에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미국의 경제적 이득이나 어떤 국방 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한 건 인정을 하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나토의 독립적 미국에 대한 의존성이 줄거든요. 그럼 미국의 영향력이 줄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면 위원께서는 대서양 조약, 대서양 방위 이 부분이 약 80년 정도 유지가 돼 왔는데 결과적으로 이번 일로 깨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이미 깨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트럼프 집권 기간 내내는 깨진 상태를 유지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이후죠. 그 트럼프와 같은 리더십은 미국도 처음이니까 네. 미국의 자국 이기주의라는 것도 선이 있거든요. 바이든도 자국 이기주의였어요. 그렇죠. 그러나 동맹의 역할을 이 분담을 하면서 동맹을 유지하면서 갔는데 트럼프 대통령 동맹을 좀 깨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토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동맹이 동맹의 영토를 탐내는데 동맹이 동맹을 침공하겠다고 그러는데 유지가 될 수가 없잖아요. 이미 깨진 거예요. 깨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5개년 외교 전략 목표 이 부분에 보니까 그동안 이야기로만 했던 돌로 독트린 이 부분을 공식 용어로 사용을 했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멀로 독트린이라고 네. 1823년 독립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유럽 그 당시에라도 세계 중심은 유럽이었거든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네. 그러니까 미국은 별 볼 일 없는 나라였죠. 그러니까 우리 건드리지 마라. 우리도 유럽 건드리지 않는다. 물론 미국은 유럽 건드릴 능력도 없었고요. 이게 멀로주의, 고립주의거든요. 네. 우리끼리 살겠다. 유럽과 달리 살겠다. 근데 이 멀로주의가 조금 확장된 게 1904년에 시어도어 루즈벨트 이 양반은 미국의 군사력을 팽창시키고 해양력을 강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1904년이 되면 미국의 국력이 커지니 이 고립주의 영역을 이 서방구로 넓힙니다. 그러니까 남북 아메리카까지. 네. 그러니까 쿠바 침공 사태부터 뭐 칠레, 남미 같은 많은 국가에 미국이 개입한 이게 근거거든요. 네. 이게 사실은 확장된 멀로주의거든요. 그 트럼프가 바로 이 멀로주의를 얘기했어요. 이번 지난해 12월에 공개된 국가안보전략서에서 멀로주의의 트럼프 버전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돈로주의라고 그러거든요. 도널드 트럼프와 멀로주의를 이걸 합성을 한 게 돈로주의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 돈로주의 핵심은 웨스턴 헤미스피어, 서방구,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중미까지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가요. 네. 그린란드예요. 그린란드까지가 구조적 이 영토적 개념에서 보면은 서방구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는 안 지키겠다. 네. 그러나 이 서방구,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캐나다를 자기네 주로 만들겠다. 그린란드 침공하겠다. 그다음에 베네수엘라 침공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멕시코, 북교, 콜롬비아 얘기 다 나오는 게 뭐냐면은 바로 미국식 고립주의가 소제국주의. 그린란드에서 남북 아메리카를 관통하는 이 지역은 배타적인 미국의 영역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군사력도 투사할 수 있다. 배타적인 내 영역이다라는 게 바로 돈로주의인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지역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역할을 많이 강조하지만 내부적으로 봐도 뭐 어떠한 건물 이름도 바꾸고 도로 이름도 바꾸고 본인의 이름 엄청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원래 이제 골든 함대, 그 황금 함대도 거기 이제 트럼프급 전함이라는 게 나옵니다. 네. 예를 들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일종의 자아도취형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걸 해결하고 있고 자기가 만능이고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붙여도 상관없고 또 명예욕이 강해요. 그러니까 노벨상 수상 같은 경우도 지금 마차도가 노벨상 주니까 좋아하잖아요. 네. 사실 그 거절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메달뿐이거든요. 노벨위원회가 준 게 아니에요. 노벨위원회는 반대했어요. 그 의미 없다고. 네. 근데 받잖아요. 받고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명예욕과 일종의 자기 과시, 네. 그다음에 이제 본인의 만능주의 이런 게 결합됐기 때문에 자기 트럼프 거리 뭐 트럼프부터 시작해 이름 붙이는 거를 전혀 주저하지 않는 거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이 이제 20일이면 이제 1년을 만 지나가게 1년 되잖아요. 됐죠. 네. 그러면 1년을 좀 평가해 보면 어떨까요? 지난 1년 초현실적이죠. 초현실적이다. 예, 왜냐하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거든요. 일단 관세 전쟁, 그 다음에 이 그린란드, 그 다음에 마두로 대통령 체포 베네수엘라. 사건도 베네수엘라죠. 이런 것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면 교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트럼프 리더십을 막을 수 있는 브레이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게 더 계속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계는 트럼피즘이 뭔지를 점차 인식하고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신뢰예요.
무슨 약속을 하건 트럼프 대통령이 말만 바꾸면 끝이거든요. 그렇죠. 관세 합의해놓고 나서 그린란드 파병했다고 10%를 때려요? 25%를 때려요? 그럼 약속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또 하나는 우리도 당했지만 한미 FTA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대통령이 합의하고 의회가 비준까지 한 거 그냥 말 한마디로 깨버렸잖아요. 그러면 저는 지난 1년은 트럼피즘의 마가라는 명목 하에 신뢰의 위기가 초래된 무질서의 누누말, 그 질서가 없는 거죠 지금. 본인이 말했거든요. 국제법 관심 없다고, 나한테 안 통한다고. 네. 내 도덕성이 중요하다고. 자기 도덕성 자기가 판단하는 거니까 일방주의죠. 그러니까 내 맘대로죠 사실은. 그러니까 아주 불확실한 1년이 지나가고 있고 문제는 물론 이제 올해 연말 11월에 미국 중간 선거가 있겠지만 네. 중간 선거가 트럼프 공화당 진영이 패배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저런 독주가 저기 막아질까?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더 폭주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4월에 있을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 근데 솔직히 뭐 양 강대국이 만나다 보니까 크게 뭐 싸우는 것 같지는 않고 대충 봉합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여야 됩니까? 맹수는 맹수끼리 안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네. 왜냐하면 싸우면 치명상을 입으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강약, 약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치명상을 입을 상대하고는 안 싸웁니다. 네. 예를 들어서 푸틴 대통령 뭐 24hours 하루 만에 전쟁 끝낸다고 그러더니 1년 지나가잖아요. 못 끝내고 있잖아요. 말 안 들으니까. 시진핑 주석하고 충돌해 봤는데 본인의 약점이 더 많거든요. 콩 안 사가니까 농민 지지층 떨어져. 지금 농민들 다 환심 살려고 난리거든요. 네. 돈 풀고. 그다음 히트를 막아버려? 그럼 미국 산업이 마비되거든요. 이 두 카드만 해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대통령하고 맞설 이유가 없거든요. 타카이치 총리가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환대하고 그리고 중일 갈등 상황에서 그렇게 애타게 트럼프 대통령을 부르는데 한 번도 타카이치 총리 편을 들은 적이 없거든요. 아예 미국 관리들이 일본 편을 들은 적이 없어요. 네. 오히려 뭐 왜 싸우냐 이런 식의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4월은 또 하나는 뭐냐?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 가지만 네. 시진핑은 국빈 방문 요청을 했어요. 미국 방문을.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과 싸워서 상처를 보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만일에 시진핑 주석이 약점이 있다. 치고 들어간다. 네. 그럴 수 있으면 언제든 치고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지금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과 붙어봤자 네. 지금 상처만 많이 받게 돼 있다. 양쪽이 상처를 받는다. 그런 싸움 안 하죠. 그렇군요. 이제 이란 상황까지는 살펴보겠습니다. 강경 진압으로 일단은 반정부 시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불씨가 살아 있는 겁니까? 이제 이란도 불확실성의 뚜껑이 열린 거죠. 네. 왜냐하면 일단은 유혈 진압. 본인 입으로 하메네이 본인으로 수천 명이 죽었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건 수만 명이라는 얘기죠. 부상자까지 수십만 명이라는 소리 있거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슬람 혁명 수비대 IRGC가 한 20에서 25만이에요. 정기군보다 무력이 더 세요. 네. 바시즈 민병대라고 친 하메네이 민병대가 최소 100만 원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 사고 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거리를 장악하면 쉽게 이 시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과거에도 수만 명까지도 하메네이, 네. 호메니이식이지만은 정치범들을 처형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십만을 희생해서라도 정권을 유지한다는 게 하메네이 정권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자비하죠, 사실은. 그러나 그럼 진압이 됐느냐? 이번 시위의 특징이 뭐냐면은 경제 문제고 네. 이 경제 문제로 하메네이의 핵심 지지층인 상인들이 먼저 들고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 경제 문제 해결이 안 됐거든요. 네. 그다음에 미국이나 유럽의 제재가 더 심해지니까 경제 문제 악화될 거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번 시위의 특징은 선을 넘었거든요. 하메네이 죽어라까지. 네. 그러니까 종교적 문제는 이게 아니고 하메네이 정권 자체, 그러니까 팔레비 왕정 그리고 자기들이 쫓아내는 팔레비 왕정을 돌아오라고 할 정도로 일부가 선을 넘었거든요. 예. 세 번째는 너무 많이 죽었거든요. 그럼 그 유혈 사태의 텐션 긴장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태풍 전야의 고요다. 이게 어디로 갈지는 모른다. 그러니까 일단 완전한 북한식으로 가는 거죠. 레자 팔레비 말대로 미국에 있는 완전한 통제, 인터넷, 언론 모든 걸 다 차단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럼 이게 이제 아주 불안한 상태의 고요가 되는 거죠. 이게 언제 또 폭발할지 모르죠. 왜냐 너무나 많은 유혈 사태가 발생을 하면 진압 내부에서 균열이 생기거든요. 특히 이란 정규군 40만에 달하는. 그다음에 특히 이란의 한 9천만 되는 인구 중에 페르시아계는 55, 60%가 안 되고 네. 아제르바이잔, 쿠르드 이런 소수민족들이 또 무장 저항이 가능하거든요. 이번에 사망자가 많이 나온데도 그 소수민족 쪽이거든요. 네. 그쪽에서 이제 무장 사태가 또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예단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일단 무자비한 유혈 진압으로 조용해진 상태다 이렇게 봐야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